오늘 공부 뇌줄기 핵입니다. 조금 어렵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맨날 중요하다 그러니까 맨날 모든 것을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맨날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게 그렇게 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다 중요한 거구나. 자, 오늘 뇌줄기 핵인데 우선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암기할 때에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전공을 안 했으니까, 대학교에서 전공을 안 했으니까, 또 특별히 배운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거 절대 아니고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용어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뇌 12신경 우리 했죠. 이제 다 외우셨죠. 만약에 뇌 12신경 완전히 이해를 못 하셨으면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척수와 뇌 12신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가 잘 안 될 때는 제가 드렸던 그 표를 프린트해 놓고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한두 번 써보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됩니다. 그건 필수적인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보면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구나, 병이 왜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 원리, 이 방향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몸의 관리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을 숙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다만 안 하면은, 못 써먹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치료에 대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이론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된다, 저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뭐 얘기하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그걸 치료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항상 공부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치유자로서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거든요. 응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12신경을 다 이제 이해하셨다고 보고, 뇌12신경 중에서 생존과 관련해갖고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이 있어요. 그거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작용에 있어서는 호르몬의 작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몬과 관련된 핵 중에서도 뇌줄기에 있는 것만 오늘 공부하실 거예요. 뇌줄기에 있는 것 외에도 호르몬과 관련된 부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뇌줄기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뇌하수체니 대뇌니 변연기니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 또 몸에서 만들어지는 장부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을 더 붙인다.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된 핵이 솔기핵이라는 게 있고 송과체가 있고 송과체는 핵은 아닌데 그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청반핵이라는 게 있고 흑질이라는 게 있고 복측 피계 영역 그러니까 뒤를 배측이라고 하고 앞을 복측이라고 복은 이제 배를 얘기하는 게요. 그러니까 뇌 줄기 중에서 앞쪽에 있는 것 중에서 피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피계 영역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통증 조절과 관련해서는 중뇌수도관 회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통증 치료에 있어서 그게 어디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다음에 뇌졸기 치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망상체예요. 망상체. 이 망상체에 집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망상체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공부하고 배우셨을 텐데 망상체 기능에 대해서 또 그걸 조절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자꾸 입에 올리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용어가 금방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부위에 있지? 어떤 역할을 하지? 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그런 걸 알면 그게 엄청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치유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소리 제가 안 들려도 되니까 속으로 따로 하십시오. 고립노획, 의문핵, 솔기핵, 송과체, 청반핵, 흑질, 복측 피계 영역, 중뇌수도관 회백질, 아, 중뇌수도관 회색질, 망상체. 이거 중국어로 제가 다 찾아서 써놓기는데 저는 못 읽겠어요. 보속핵, 의핵, 중봉핵, 송가체, 남반핵, 흑질, 복척 피계,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한자를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중뇌수도관 회백질을 왜 이걸 써놨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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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닥트 그레이스, PD, 아쿠아닥트 그레이스, PD, 아쿠아닥트 그레이스, 이거 중국어로 뭔지 모르겠네. 음. 네. 그 다음에 망상체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지금 맨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상담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 걸 공부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뇌 12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이거 외에 여기 보이는 파란색, 빨간색 외에 핵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가 척수죠. 척수. 올라가서 연수, 중뇌, 교뇌, 중뇌. 이렇게 되죠. 이게 상부 있고, 뒤쪽으로 소뇌가 있고, 뇌실에서 관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4뇌실이라고 한다. 이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서 가운데로, 중앙으로 흘러요. 네. 중심관, 센트럴 컨넬이라고 해요. 그런 구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이건 옆에서 잘라서 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 소뇌가 있죠, 소뇌. 그러니까 이 뻥 뚫린 여기가 제4뇌실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척수가 되죠. 척수에 항상 나비가 있고 나비는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세포체,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모여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명 모여 있나 200명 이 정도 규모가 아니고 수백억 개, 수천억 개 이 정도로 모여 있어요. 그렇게 모여 있으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 몸에서 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를 하고 해석을 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몸통이 유지되는 건데 그것을 여기 있는 나비 모양의 회색질에서 한다. 이 나비 모양의 회색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척수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위로 쫙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위로 쫙 올려갖고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고 대뇌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몸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생명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치료는 뭐냐 하면은 이만큼 우리가 느끼는 그걸 치료하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많은 신호들이 오고 가는 그 영역의 세포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개 신경이 있는데, 자, 여기 반 쫙 갈랐을 때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항상 두 쌍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 밑에, 이 파란색 이거 있죠? 이 밑에, 이 부분을 고립노핵이라고 해요. 고립노핵.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의문핵이라고 해요. 의문핵.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고립노핵과 의문핵이 있고 여기도 이게 의문핵인데 고립노핵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뇌 12신경 중에서 무엇인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안면신경이에요. 안면신경은 얼굴 전체를 관리하는데 특히 표정건 운동과 관련돼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안면신경 제일 중요한 건 얼굴에 있는 모든 샘, 눈물샘, 방수, 콧물, 침, 귀에 있는 샘. 그런 모든 샘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안면신경이 망가지면은 부하나사 뭐 통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들이 막 죽어나가요. 눈. 눈에서 세포들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녹내장이 되는 거예요.黄斑변성이 되고 아주 심각한 병들이 오는 거죠. 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면신경하고 그 다음에 서린신경하고 미주신경하고 이걸 다 연결을 해서 한데 묶어서 어떤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면신경, 서린신경, 그 다음에 미주신경, 안면신경, 서린신경, 목, 미주신경, 오장육부. 이걸 전부 다 엮어서 같이 조절하고 억제하고 하는데 뭘 조절하고 억제하냐? 맛. 맛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맛이 후각신호잖아요. 우리가 냄새 맡는 거잖아요. 냄새 맡는 건데 일반적인 냄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후각신호가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안면신경의 앞에 3분의 2는 이 혀의 맛을 분별하고 뒤에 3분의 1은 서린신경이 분별하고 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서린신경이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맛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후각에서 느껴요. 후각은 어떤 신호를 받으면 그것이 몸에 치료 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후각 신호는 우리 뇌에 치료 작용이 있어요. 이 후각 신호 수용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 다 있어요. 전립선, 특히 전립선, 그 다음에 심장, 또 피부, 근육 이런 다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후각 신호를 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세포를 하게도 하고 세포 신호를 전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또는 맛을 본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맛있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데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코로 들어오는 후각 신호는 냄새 분자가 이게 탁 붙어가지고 그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냄새가 몸속에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흘러다가 어느 부위에 가면은 이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근육을 살리고 세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후각신호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향기로운 거, 담백한 거, 그런 거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을 때도 냄새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해서 뭐 나쁜 냄새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위험한 거, 우리 냄새를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해야 돼요. 이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작동하도록,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작동하도록 하는 세포들이 왕창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립노획이고 의문획. 뇌줄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생각해도 웃어요. 맨날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못해. 호흡도 조절해요, 호흡을. 아니, 호흡은 내가 그냥 숨 쉬고 싶으면 숨 쉬는 거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호흡은 누가 주도해요? 누가 주도합니까? 상경신경절. 그 다음에 척추에서 1번, 흉추 1번부터 4번. 그게 이제 호흡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같이 조절을 해줘요.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잘못되면은, 호흡이 잘 안 되거나, 호흡을 관리하는 어떤 기능이 문제가 되면은, 그럼 바로 아주 치명적인 우리 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압을 관리해요.
우리는 혈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혈압이 높아. 그럼 뭐 혈압을 낮추는 약 먹고 평생 먹고. 왜? 왜 그래요? 왜 평생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어요? 다만 뇌에서 혈관이 터질까 봐서. 그런데 혈압은 누가 조절하냐면은 우선 심장이 조절하죠. 그죠? 근데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이 또 조절해요. 신장이 혈압을 체크하고 혈압의 높고 낮음을 조절했어요. 그 다음에 혈관 내부에 센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누가 조절하냐? 내가 조절해. 내가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어, 혈액의 성분을 우선 다 봐요.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센서들의 보고를 다 받아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숨을 쉬는데 이게 산소가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산소가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한데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막 또 엄청 호흡을.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기능들이 떨어지면 호흡이 잘 안 되는데,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이산탄소 포화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세포가 죽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혈액 성분도 얘가 실시간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맛을 분별하고, 호흡 조절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혈액 성분을 조절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해요, 실시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면역. 아니, 세상에, 면역은, 우리가 면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면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를 도와주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항산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는 택도 안 됩니다. 면역 세포들의 어떤 상태, 그 면역은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면역 세포들이 과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가 얼마나 난폭해요. 죽일 때 그냥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전투를 벌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세포들 막 죽이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감당을 못 해요. 그걸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그것을 얘네들이 조절한다. 통괄해서 조절한다. 몸 전체에서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죠. 특히나 소장에서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몸 전체적으로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내가 한다. 물론 면역세포들이 강하게도 해야 되죠. 면역세포들 제대로 일하게도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모든 조절을 얘네들이 한다. 어디서? 고림노획과 의문획에서. 저 이거 무지하게 알고 싶은데 중국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고림노획? 구, 수, 어, 허, 孤树和 우슈허, 우슈허. 이거 의문행은요? 颐和 이허. 아, 예. 그래요. 아, 저는 정말 중국어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슈허, 이허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12신경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에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절한다. 어디? 뇌줄기. 내 12신경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저는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아, 도파민과 노, 노르, 노르에필,
에피네프린 조절. 도파민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뭔가 불안해, 뭔가 슬퍼, 어, 모든 것이 덧없어, 우울해. 그럼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 소장에서 만들어요. 아니, 소장에서 우리가 밥 잘 먹으면 거기서 왕창 만들 텐데, 뇌에서 왜 따로 만들까요? 소장에서 만드는 세로토닌은 뇌로 못 들어가요. 뇌에는 BBB, Brain Blood Block이라고, Brain Blood Block이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이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도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래서 뇌에서 필요한 것들은 뇌에서 따로 만드는데,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막 작은 일 갖고도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너무 좋아, 신난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가난해 보이는데 차도 별로고 뭐 집도 별로고 돈벌이도 별로 시원찮아 보이는데 뭐 이런데 저 사람 막 활기차게 살아. 왜 그래요? 세로토닌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돼요. 그거 어디서 만드느냐? 그 솔기액에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진짜 중요한 것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해요.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죠, 중독. 사람이 막 무기력해져요. 너무 많으면. 음, 근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박살나요. 쾌감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막 떨들들 떨리고, 못 걸어다니고, 난리가 나요. 막 정신도 이상해져요, 정신도. 이 도파민 굉장히 중요한데, 도파민은 그래서 플러스 작용을 한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한다.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은 거꾸로 작용해요. 부정, 뭔가 억제, 이런 작용을 해요. 이걸 잘 조절해 주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이라고 있거든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돼요.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이 안에 생체 시기가 있어요. 그 생체 시기가, 야, 이제 밤이야, 편안하게 해야 돼. 식욕자 상행해서 그 신호를 받으면은 송가체, 뒤에 있는 송가체에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꾸고 그래서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반핵이라고 있는데, 람반허, 맞아요, 선생님? 람반허. 对， 발음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蓝斑核 람반허, 네, 청반핵이라고 있는데 이 청반핵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은 화날 때도 나오고 분노할 때도 막 왕창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과하게 나오는 현상이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깨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이게 안 나오면은 집중을 못해. 깨어있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의 심리를 얘가 주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억제할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음양의 이루는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과학에서도.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억제하고, 억제하게 만들고, 도파민은 항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그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드는 게 청반핵이다. 그 다음에 흑질이 정말 중요하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도파민이 늘 부족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행복하지는 못해. 음, 우리 다들 성인이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요즘은 부부 관계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건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왜 그래요? 도파민 부족해서 그래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쾌감의 이 수준이 있는데, 높은 쾌감의 수준을 경험을 못 해요.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감을 못 느껴요.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도파민이 쫙 퍼져 있어야 돼요. 네. 그 도파민을 만드는 데가 흑질이고, 또 복측 피계 영역, 또 나중에 이제 간뇌 가면은 비연계, 내낭 그쪽인데, 우선 뇌줄기 속에서는 흑질,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만든다. 도파민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도파민이 많이 부족하면은 파킨슨이 온다. 파킨슨이 온다. 그러면 도파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킨슨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파민이 억제가 되면은 바로, 음, 그 뭐죠? 아이들 자폐. 자폐 잘 기억이 안 나. 자폐도 전부 도파민 문제. ADHD도 그렇고. 도파민이 억제되면 그런 거예요. 그 만드는 영역이 흑질과 복척, 피계 영역이다. 그럼 솔기핵, 손과체, 청반핵, 흑질, 복척, 피계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걸 알면 되겠죠? 네, 우선 솔기획부터 봐요. 솔기획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우선, 자, 여기 척수고, 뇌줄기예요. 연수고, 여기 교내고, 여기 중뇌고, 중뇌니까 여기에 상부하고 있고,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 안에 예, 제4뇌실이 있고, 제4뇌실 옆에 이렇게 소뇌가 붙어 있어요. 아, 연수부터 시작해갖고 시상까지, 이제 이게 시상도 덮고 있는데, 우선 초록색 보이죠? 이게 이제 망상체라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볼 건데, 가운데에 쭉 뻗어 있는 게 이게 솔기핵이에요. 대략적인 그림이에요. 솔기핵이 여기 있어요. 솔기핵이. 그 앞에.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세로토닌을 생성을 해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원래 세로토닌은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뇌에서는 2%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혈소판에서 8%가 만들어지는데 그 혈소판의 8%는 뭐냐 하면은 소장에 있던 소장에서 만든 세로토닌을 혈소판이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 우리 전체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10%가 솔기핵에서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걸 아셔야 돼. 뇌 치료할 때는 항상 장하고 같이 치료해야 된다.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자폐아들 보면은 대부분 배앓이를 해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배앓이를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 그 세로토닌은 일단 솔기액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사실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고 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8%가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10%가 된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기억력과 집중력 뿐만 아니라 편안함, 행복감. 근데 시교차 상핵이 어디냐 하면은요. 시교차 상핵이 여기입니다. 눈에서 이렇게 시료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서 교차를 하죠. 눈의 시각 신호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여기인데, 이거 바로 위에 시교차 상핵이 있어요. 여기서, 생체 시계를 조절해요. 시교차 상핵이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기로 해요. 시교차 상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게 교차하는 지점에 교차해갖고 뒤로 가는데 이 교차는 바로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생체 시계가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는 생체 시계가 시신경의 경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각 신호가 잘 작동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밤에는 멜라토닌을 만든다. 밤에는. 자,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식교차 상핵에서 이제 신호를 주면은 이 뒤에 이것이 송가치예요. 송가치 아주 조그매요. 송가치에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죠? 세로토닌이 부족한데 생체 시계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 오작동을 해.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수면과 관련된 거 따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감정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 감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은 쾌락, 긍정, 성욕과 식욕. 노르에피네프린은 불안, 부정, 스트레스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도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집중, 각성. 다 필요한데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세로토닌이 조절한다. 세로토닌 이걸 조절 못하면 거꾸로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확 좋아졌다가 기분이 확 내려갔다가 자기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엄청 중요하죠. 그것을 이 솔기핵에서 만든다. 아니, 이 안에 내 12신경이 꽉 찬 줄 알았더니 뭐 이 또 큰 게 꽉 찼어.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반액은 어디냐면은 이 안에 이 초록색 빼고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솔기액이잖아요. 솔기액 중간쯤에 양옆에 있어요. 그게 청반액이에요. 색깔이 청색, 남색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반액에서는 뭘 만드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솔기액에서 세로토닌 만들고 청반액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흑질은 이 위에 있어요. 흑질에서 도파민을 만들고 이 세 가지 작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재료예요. 그게 도파민이 되고 이 도파민이 나중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되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전부 다 이렇게 억제하는 역할, 억제.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청반하게서 잘 나와야 이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도파민도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노르에피네프린이 청반핵에서 잘 나와야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집중 상태가 낮은 집중 상태가 유지되다가 이게 밤 되면은 이게 싹 잠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성해서 수면으로 갈 수 있도록. 각성 상태에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작동을 안 해서 렘 수면 상태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비활성화 됐을 때 수면이 되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도 만들어져야 되고 노르에피네프린도 억제가 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포나 스트레스가 오면 콜티졸을 분비해요. 콜티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이 나와갖고 암이 됩니다. 암이 돼. 나중에 우리 암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엄청. 거의 독약을 마시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효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첫째, 내가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돼.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순간 저 사람 머릿속에서 콜티졸 나와갖고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엄청 안 좋아져요. 내가 안 주면은 남이 나를 안 줘요. 그 웬만하면 그냥 관용해야 돼요.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뭐 자기 삶 자기가 사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전부 판단하고 왜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안 해?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해? 이게 맞은데 왜 저 사람은 틀린 생각을 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남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우선 건강에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콜티졸이 나오는데 콜티졸 나오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상하부를 통해 가지고 부신피질에서 또 콜티졸 확 나오게 만들어요. 부신피질에서 부신피질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신 바깥층이 있고 부신 안쪽이 있어요. 부신 피질에서 콜티졸 만들고 부신 안쪽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콜티졸이 나오면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막 화를 내고 전투하고 막.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콜티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면은 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쌓여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만들어지면은 그 콜티졸을 만든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우울증, 공황장애, 파킨슨 치매, 불안장애, 정동장애,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동장애,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ADHD. ADHD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은 거의 대부분 성인까지 가요, 아이들이. 굉장히 사는 게 자기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야. 음, 음.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과하게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치료할 때 노르에피네프린을 억제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억제해 주는 게 뭐예요? 세로토닌. 네. 자, 그 경로를 한번 봐요. 경로를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솔기의 경로예요. 솔기의 경로 쪽. 이렇게 하죠. 음, 그 다음에 이게 청반의 경로예요. 청반의 경로. 이렇게. 좀 위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파민 경로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우리가 현대인들 누구나 다 도파민 신경을 쓰잖아요. 도파민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흑질과 목척 피계 영역에서 나온다. 흑질이 어딘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흑질이 어디냐면은 여기 까만 거 보이죠? 이거예요. 이게 지금 뇌줄기의 반쪽에 뇌줄기의 반쪽이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 있겠죠? 흑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흑질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중심 수도관이 있죠? 중심. 뇌실에서 쭉 연결돼 가지고 이리 와서 뒤에 사뇌실이 되고 이 중심으로 가가지고 척수 전체에 중앙에 이제 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심 수도관이 있고 이 빨간 걸 이거를 적핵이라고 해요. 빨간 거. 이 빨간 게 적핵 나중에 이제 하시겠지만 큰 몸 운동, 교본 운동 이런 운동을 관리한대요. 그 밑에 바로 동안신경이 있어요. 안쪽으로. 근데 그 전체 안쪽으로 흑질이 있어요. 흑질. 흑질이 있고, 복척피계 영역은 이 덮개예요. 이 앞에 있는 덮개. 이 앞에 이만큼 덮개. 거기서 도파민을 만들어요. 위치는 거의 비슷하죠. 복척피계 영역과 흑질이. 그거를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위에서. 이게 중심관이에요. 중심관이고, 여기가, 예, 여기가 흑질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흑질이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쑥 들어가 있겠죠? 예. 맨 위에 있어요. 도파민을 만드는 흑질과 복척 피계 영역은 맨 위에 있다. 어,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중격핵이라고 있어요. 중격핵. 여기서 일단, 도파민의 생성과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두엽으로 보내요. 전두엽으로 왔을 때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쾌감을 느껴야 할 때 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쾌감을
나는 평생 쾌감을 못 느껴봤어. 골치 아픈 거예요. 전두엽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도파민의 작용인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우리 몸의 운동 자체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된다. 전두엽 세포들 특히 망가져요. 여기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가면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신호가 내려올 때 여기가 있거든요. 이쪽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움직임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몸의 움직임이 둔하다 그러면 저게 혹시 도파민 부족이 아닐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행복하지 못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늘 행복한데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쾌감을 모르고 쾌락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파민이 안 만들어진다. 세포가 안 만든 거잖아요. 왜 세포가 안 만들겠어요? 왜 세포가 안 만들겠어요? 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암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하늘은 하늘은 우리에게 재미있게 살기를 원해요. 열심히 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성실해야 된다. 음, 뭔가 이름을 날릴 정도로 또는 죽어서 이름을 남길 정도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훌륭한 일을 해야 돼. 뭐 그런 생각도 하죠. 훌륭한 일을 해야 돼. 잘 해야 돼.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돼. 그 생각도 하죠. 왜?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 하면은 얘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진짜 속마음. 늘 제가 60이 됐을 때도 어머님 항상 그러셨어요. 50대도 항상 어머님은 밥 잘 먹고 사냐? 밥 먹었나? 뭐 어려운 문제는 없나? 그러시거든요. 하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음,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선 행복하고 재미있는가 이 부분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뇌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몸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음. 그래서 파킨슨이라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이 왔을 때 내가 행복했는가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 증상, 이 도파민 문제입니다. 중독. 도파민을 늘 원해요. 늘 뭔가 재밌고 늘 쾌락을 원해요. 쾌감을 원해요. 그 도파민이 부족해지거나 쾌감이 없으면 막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중독 현상이죠. 그 중독 현상도 도파민의 문제다. 자폐는 도파민의 부족 문제예요. ADHD 마찬가지예요. 김원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카이스트 석좌 교수님이시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원준 교수님은 원래는 음, 신경 시냅서, 신경에 보면 스파인이 있고 그 스파인에서 연결되는 그 작용이 신경의 작용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몸의 관리자 역할이거든요. 시냅스라고 했어요. 그 시냅스에서 늘 책 보면 맨날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 나트륨이 들어갔고 전기를 발생시키고 신호를 보내고 이것만 나왔었죠. 근데 이분이 그 안에 시냅스 안에 어떤 생명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1,000종이 넘더라. 근데 거기서 어떤 생명 물질이 빠지니까 신호가 가는데 이 신호가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00개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고 지금 예전에 한 5, 6년 전에 한 30개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로 시냅스 단백질,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해요. 시냅틱 프로틴이 실제로 음, 생명 활동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과도 관련돼 있고 모든 정신병과도 관련돼 있다. 그런 이제 논문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세계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논문 하나 내신 게 있어요. 이제 분자정신의학지라는 그 논문집을 내셨는데, 자폐가 원인이 이거다. 이렇게 자폐 원인을 몰랐잖아요. 자폐 원인이 뭔지 몰랐잖아요. 자폐가 뭐냐 하면은, 전전두엽, 여기가 전두엽이죠. 전두엽 옆에 이 전전두엽이 과활성화된다. 전전두엽이 뭐냐 하면 주로 억제를 많이 해요. 이게 너무 억제를 많이 하는데 뭘 억제하느냐? 시상하부, 여기 시상하부, 그다음 복척피계 영역, 복척피계 영역, 아까 보셨죠? 복척피계 여기. 거기를 너무 억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회로가 손상이 돼. 거기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손상이 되면은 도파민을 못 만들죠. 이게 자폐의 원인이 이거다. 음,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상 하부에다가 빛을 쫙 쥐어줬더니 복척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생성을 하더라. 도파민을 생성해갖고 그런 현상이 자폐 증상이 없어졌다.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은 세계 최초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자폐 원인이 결국 뭐다? 도파민 문제다.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의 문제다. 그 세포를 살리는 것이 자폐 치료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중뇌수도관 회백 질환 왜 중요하냐면은 중뇌수도관 회백 질환 페리 아쿠아닥터 그레이는 솔기액에서 연결돼 있는데 솔기액에서 연결돼 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솔기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 여기가 뭐냐 하면은 뇌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제4뇌실 되는 그 공간인데 그 제4뇌실 때 중뇌 수도관이 있고 여기가 중뇌잖아요. 중뇌 가운데 수도관이 있고 뇌실이 연결되는데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그래서 중뇌 수도관 회백질이라고 해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냐면은 위에서 봤을 때, 맨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뇌줄기 맨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중뇌 수도관, 중심관 여기 있죠. 그죠? 척수까지 쭉 연결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흑질이에요. 도파민을 만드는 흑질. 그 다음에 여기가, 어, 복적 피계 영역이에요.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가 상부예요. 여기, 이 중뇌 수도관 주변에 회색질 세포들이 있다. 왜 회색질이냐 하면은, 신경은 세포체와 축삭인데 축삭은 지방층으로 돼 있어서 하얀색이고 세포체는 핵이 있으니까 까만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포 핵이 왕창 모여 있는 영역이 있다. 평면이니까 이게 밑으로 쑥 이렇게 돼 있겠죠. 밑으로 쑥. 이 중심관, 중뇌 수도관에 따라서 쭉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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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이게 회색 세포체들을 그 모여 있는 것을 중뇌수도관 회백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 통증 감각을 억제하는 엔케팔린을 생성한다. 그러면 통증을 조절하는 것보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은 통증을 조절하는데 와 모든 통증 신호가 이렇게 다 모여요. 페리, 아쿠아, 닥터, 그레이 이렇게 다 모여요. 중뇌 수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작은 자극인데도 엄청 아파하죠. 우리가 급정이라 그러잖아요. 침 찔 때 보면 막 침,
조금 하면 금방 되는데 막 아파서 그런 거. 주사 맞으러, 남자가 주사 맞는 게 싫어서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 하면은 통증을 과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잘 참고 어느 정도 아주 극심한 통증이 아니면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못한 이유가 여기에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냐 하면은 아픈 사람들은 항상 통증 문제예요, 사실은. 일단 통증을 잡아둬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통증이 너무 극심해갖고 계속 아프잖아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이제 그만 살자. 맨날 이렇게 아파갖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그렇게 돼요. 모든 통증 신호가 어디로 가냐? 중뇌 수도관 회백질에서 모이고 여기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팔 통증을 여기서, 다리 통증을 여기서, 예. 팔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 뭐, 견딜만해 할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여기가 잘 활성화돼야 돼요. 중뇌 수도관 회백질. 어디에 있다고요? 뇌주르기에 있습니다. 뇌주르기. 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상체입니다. 망상체는 일단 이런 모양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연수, 교내, 중내. 이거는 시상이에요, 시상. 이건 시상인데, 연수, 교내, 중내에서 시상까지 뻗어 있어요. 왜 망상체라고 하냐면, 망상체. 왜 망상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여기가 그냥 세포들이, 신경세포 핵들이 막 사방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망상체에 뭔가가 닿으면은 즉사해요. 사람 금방 죽어요. 망상체. 아, 그러니까 무지하게 예민하구나. 예민하구나.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침구사들이 침술사고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여기예요. 풍지혈이라고 있는데 풍지혈에서 침을 위로 이렇게 꽂으면 여기 딱 닿아요. 그럼 죽사예요. 풍부혈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에서 침을 꽂을 때는 반드시 수평으로 꽂아야 되지. 이것을 위로 꽂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체가 그런데 이 망상체는 가운데가 이 네 줄기 가운데에 흐르는 핵이 뭐예요? 가운데가 솔기핵이죠. 솔기핵, 그 다음에 청반핵이 있죠. 그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데 저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분별을 해요. 분별. 첫 번째, 어떤 신호가 엄청 많이 올라오죠. 몸 전체에서 신호가 이리 다 올라오니까. 그죠? 몸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초당 3천억 개 정도의 신호가 올라온다 그래요. 비트수로 따지면은. 근데 그 많은 신호를 대뇌로 다 보내면은 큰일 나요. 대뇌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똑같은 신호가 올라오면 그걸 억제를 해요. 못 올라가지. 똑같은 신호니까 그거는 대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칫솔질을 한다. 그럼 내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칫솔질을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신호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한 신호가 올라오면 그것을 증폭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어, 그런데 이게 그냥 말은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뭘 갖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뭘 갖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색깔이 도파민이에요. 이 모양은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은 여기서 만드는 영역이 아니라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역할은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지만은 아세틸콜린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에피네프린이 된다 그랬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이 되고.
그 외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여기서 작동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호르몬을, 어, 일꾼 삼아가지고 조절하는데 어떤 식이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공부도 별로 하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맨날 놀아. 맨날 보면 맨날 낮잠 자고 오는데 맨날 노는 것 같아. 그래 맨날 1등해. 맨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알잖아요. 그냥 내용을 탁 요점을 탁 파악해갖고 아주 핵심만 딱 찔러서 딱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야 나도 저런 머리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막 집중적으로 착 하면은 어떤 좋은 성과물이 나와요. 그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상체를 이 상부, 하부로 나누는데 이 상부는 전부 정신적인 작용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 없는 걸로 빼고 필요한 것들은 정복시키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면, 정신적인 분별을 잘하면은 생각을 잘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는 이런 거예요. 음, 우리가 요리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잘하죠? 엄청 잘해. 그러니까 이거 딱 한 다음에 바로 탁 뭐 하고 막 동작이 그래요. 그것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똑같은 축구를 하는데 왜 손흥민은 저렇게 잘하지? 왜 손흥민은 왜 저렇게 축구를 잘해? 똑같이 훈련받고 평소에도 똑같이 훈련할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반탄 운동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요즘 반탄 운동 하고 있습니까? 반탄? 반탄할 때 그분은 아주 초고수예요. 이 전문 중에서 아주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의 고수예요. 그분 하는 거 보면은 막 진짜 눈에 안 보여, 움직임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겁니다, 이거. 물론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수련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기가 이 세포들이 활성화가 잘 돼 있으면은 몸의 모든 동작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내와 대뇌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상체, 망상체, 망상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망상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망상체가 잘 작동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작동 못할까요?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분별이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걸러내고 억제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억제를 받으면 얘가 작동을 못해요. 얘가 그냥 억지만 하는 거야. 억지.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해. 이거 해. 저거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가능하면 하지 마. 그러니까 부정어는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망상체가. 이게 어디 있다? 뇌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체는 모든 그러니까 정신과 감정과 기억, 의식과 관련된 모든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데가 망상체예요. 모든 신호를. 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치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뇌줄기에서 대뇌를 치료하는 거예요. 대뇌에 어떤 이상이 왔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뇌 문제 그러면 전부 대뇌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럼 대뇌는 피해자다. 실제 원인은 원인 제공. 뭔가 안 되는 영역은 전부 뇌줄기다. 그래서 뇌줄기로 대뇌를 치료하는 거예요. 뇌줄기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망상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망상체 세포들이 튼튼해야 된다. 물론 그런 신호, 외부적인 신호, 억제, 억압 이런 것들이 어, 기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세포를 비활성화시키거나 세포를 죽이거나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전부 세포의 문제.
세포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대체적인 것들을 거의 다 공부한 거예요. 이 줄기에 있는 것들. 뇌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제가 척수할 때 그랬죠. 척수가 제일 중요하다. 척수가 최고 중요하고 척수로 모든 걸 치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다시 말을 바꿔서 뇌줄기가 최고 중요하다. 뇌줄기로 모든 것을 치료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 두 가지 말을 합쳐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척수와 뇌줄기가 모든 것을 치료하는 영역이다. 왜? 척수와 뇌줄기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의식, 다시 말해서 정신 또는 마음을 포함해서 예, 의식, 정신,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결국 뇌줄기에서 일어나. 뇌줄기에서 뭔가가 잘 되어져야 이 간내, 그다음에 대뇌로 가서 의식,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뇌 그럼 대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뇌줄기를 생각해야 된다. 뇌줄기가 엄청 중요하구나. 대뇌 치료는 뇌줄기가 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동의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척수는 정리해 드렸어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글자로 정리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상경신경절이 눈을 관리한다는 것까지 한 완성이 된 거고, 그런데 12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뇌줄기. 뇌줄기 중에서 뇌 12신경 중에서 뇌 12개의 신경 중에서 생존과 관련된 골림노획, 의문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치료 차원에서는 그냥 위치만 알면 돼요. 나중에 세포를 공부하고 약을 쓸 때는 그때는 조금 좀 더 이제 다르겠죠. 좀 더 복잡해지겠죠. 고립노획, 의문획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 솔기, 액손과 지청만액, 핵질, 흑질, 목적, 피계 영역이라는 게 있다. 통증 조절하는 중뇌수도관 회식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여기가 잘 활성화되면은 사람이 좀 일단 아픈 사람들은 고통이 제일 문제거든요. 통증이 너무 힘드니까 옆에 보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 중뇌수도관 회백질, 회색질, 거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뇌줄기에 있어요. 그다음 망상체. 사람 똑똑해지려면 망상체가 튼튼해야 한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와 뇌줄기. 이것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왜 저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치료 안 해. 너무나 명백한데, 이렇게 치료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뇌줄기는 정신적 질환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신적 질환을 치료할 때 큰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정신적 질환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다. 하나는 유전자 문제다. 하나는 환경 문제다. 이래요. 유전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는 뭐냐 하면은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에 DNA가 있잖아요. 핵 유전자가 있잖아요. 뭘로 돼 있어요? 핵산, 60억 개의 핵산으로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쫙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유전자인데,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는 한 2만 5천 개, 뭐 2만 2천 개, 2만 5천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예요.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면 건강한 거고, 병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거나 또는 잠겨 있어야 될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발현이 잘못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신과 관련돼서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얘기한 게 전부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안 되거나 전달이 안 된다. 뭐가 문제냐? 신경회로 결국 문제다. 신경회로에서
그런 역할들이 안 일어난다. 그럼 신경회로의 역할이 안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조절하는 단백질. 단백질,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뭐냐면은, 이 생명물질이에요.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절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들이 없으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동 정보를, 어, 못 보내는 거다. 지금은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세포예요, 세포. 그 세포가 잘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 유전자 문제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정신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모든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문제는 아직도 전혀 치료 방법, 치료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약까지 못 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파킨슨도 그렇고, 자폐도 그렇고, ADHD도 그렇고, 뭐, 우울증, 치매, 전부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세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세포를 살려야 된다. 세포 내부에서 유전자 발현이 안 된다.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억압이나 무슨 사회적인 환경, 자연적 환경. 그럼 사회적인 환경이든 자연 환경이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결국 유전자 발현이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세포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포든 환경이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문제는 그냥 세포로 귀결을 하는 거예요. 세포에서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들고 필요한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신경세포들이 작동을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쨌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뭐 파킨슨 또 우울증 잘 치료할 수 있어.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일단 이걸 기억하십시오. 없다. 없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지금도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치료 방향을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져 버려요. 현재 과학 수준에서 아직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포를 살리는 거라. 세포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어, 전기적 치료가 이 세상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게 1780년대부터예요. 1780년대. 실제로 이것이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약에 밀린 거예요. 이것이 몸 안에서 정기적인 방법으로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잘 안 쓰고 있는 거죠. 별로 돈도 안 돼요, 병원에서. 그래서 정기적 치료로 신경세포를 살리는 것이 한 방향이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조절하는 것은 전부 천연 복합물, 식물에 있어요, 식물에. 식물에 있는 약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식물에서 만드는 모든 물질들은 음량의 조화를 스스로 조절해요. 음량의 조화를. 어떤 것을 항진시키고 어떤 것을 억제시켜야 될 때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화학물 약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물의 대부분의 성분들은 이게 돼요. 음량을 조절해서 항진시키고 억제시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복합천연물, 식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복합천연물이라고 서양에서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한약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중약 또는 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습니다. 음, 그거 공부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소장과 연관했어요. 장내세균과 연관했어요. 장내세균, 장내세균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야채 뭐가 있든지 야채 중에서 브로콜리, 당근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맥주 효모,
그다음에 발효, 해조류, 유산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약을 하면은 발효, 한약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미노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조달이 돼요. 만일 못 먹는다 그럴 때 너무 못 먹는다 그럴 때는 이제 아미노산 복합제를 먹어도 좋아요. 비타민은 좀, 좀 어려워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고 꼭 필요한 것만 드시는데 이제 천천히 하기로 해요. 약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신경이잖아, 신경. 신경은 무조건 아연, 칼슘, 용융소금이에요. 이런 연구들이 요즘 막 나와요. 한번 여러분 자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자폐아들한테 아연을 섭취를 시켰더니 자폐 증상이 확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신경은 아연, 칼슘, 소금에 있는 나트륨, 소금에 있는 염소, 음, 이것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약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방향이 이렇다.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정기적인 방법과 복합 천연물과 또 이런 미네랄, 아연, 칼슘, 용융소금, 또 음식 중에서도 맥주 효모, 발효해줄 유산균, 발효한약으로 할 수 있다. 전부 다 근거가 있는 논문으로 검증이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그 치료에 응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많이 걸렸네요. 네.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에 봬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